대동강 물결이 안개처럼 흐르던 새벽, 안시성의 성벽 위에는 날카로운 바람이 지나갔다. 무거운 갑옷 위에 서리빨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성주는 이미 진지 위에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양만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백성은 희망을 품었고 병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지휘관이었고 전사였고 무엇보다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진 마지막 방패였다. 거대한 당나라 군세가 하늘을 뒤덮듯 밀려왔고 수십만의 군마는 초지를 짓밟으며 무너질 듯 성을 압박했다. 당태종 이세민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고구려를 꺾지 못하면 천하의 중심이 흔들리고 중원의 패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안시성으로 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세민은 몰랐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한 고구려의 일개 성주가 아니었다. 그는 자긍심으로 무장한 고구려의 영혼이었고 수천 년 역사의 마지막 보루였다. 첫 공격은 동틀 무렵 시작됐다. 거대한 공성탑과 구루마가 움직였고 나무와 돌로 만든 전차들이 천천히 성을 향해 굴러왔다. 안시성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성벽 위에서는 화살과 돌, 뜨거운 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양만춘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죽어도 좋다. 하지만 당나라 병사 한 놈이라도 성벽 위에 오르게는 하지 마라. 병사들은 눈빛 하나로 대답했고 이른바 그날의 저항은 그렇게 시작됐다. 초반의 당군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압도적인 수와 병력, 정교하게 설계된 공성병기, 그리고 황제의 직접 지휘. 그러나 성 하나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전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곧 깨달았다. 싸움은 하루를 넘겼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 되었다. 안시성 성벽은 붉게 물들었고 당군의 시체는 성 아래 산처럼 쌓였다.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 바람이 불 무렵 당태종은 최후의 결단을 내린다. 거대한 흑산을 쌓아 안시성보다 높은 요새를 만든 후 그 위에서 성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수만의 인력을 동원해 흙과 돌을 날랐고 안시성 병사들은 그걸 보며 이를 악물었다. 양만춘은 병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저 흑산은 우리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적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다. 결국 성 밖에서 흑산이 완성되었고 당나라 군사들은 그 위에서 성 안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안시성은 진정한 위기에 몰렸고 양만춘은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짰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흑산을 깎아내렸고 진창이 된 진지 속에서 병사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양만춘은 소수의 정예병을 이끌고 흑산을 기습했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든 그는 거대한 폭우 속에서 수십 명의 당나라 병사를 베었고 결국 흑산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당태종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수염은 비에 젖었고 눈빛은 꺼져가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당군은 물러났다. 이세민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고구려의 병사들은 승리했고 양만춘은 살아남았다. 백성들은 성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고 그는 피로에 찬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성은 지켜냈소. 고구려의 이름은 아직 지지 않았소. 양만춘의 투구에는 금빛 장식 하나 없이 그저 수많은 상처와 핏자국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 상처들을 진정한 훈장으로 여겼다. 안시성의 성벽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그 위에 선 자들은 이제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전우의 이름을 되뇌었다. 수많은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무너진 화살과 부서진 방패, 찢긴 깃발들만이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있었다. 양만춘은 조용히 성문 밖을 걸었다. 당군이 남긴 진영, 버려진 무기와 병거들, 그리고 무덤조차 없는 시체들. 그는 그곳에서 두 눈을 감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에게 승리는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짊어진 피의 무게였고 지켜낸 것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 해의 승리는 안시성만의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 전역에 전해진 그 승전 소식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국경의 병사들에게는 불씨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 싸울 수 있다. 이단 한 문장이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양만추는 그 뒤에도 몇 차례 작은 전투를 치렀다. 당나라의 자녀 병력은 철수하며 다시는 이 성을 넘보지 않았고 고구려 왕실은 사자를 보내 양만춘을 국지장군에 봉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명예를 조용히 거절했다. 이 칭호는 나보다 더 많이 죽어간 병사들의 것이라며 그는 스스로 평범한 성주로 남기를 택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안시성은 조용한 곳으로 돌아갔지만 전쟁의 기억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아이들은 성벽 위를 달리며 양만춘 장군처럼 싸우겠다고 외쳤고 노인들은 그해 가을의 비바람 속에서 들었던 북소리와 함성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양만춘은 언제나처럼 성벽을 돌며 점검했고 밤이 되면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특별한 연회도 부기도 없었다. 다만 그에게는 지켜낸 사람들 그리고 다시 피어나고 있는 평화가 전부였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당나라의 패배 이후 중원은 다시 한번 고구려를 향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세민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 공식적으로는 물러섰지만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더욱 강력한 군세를 조용히 모으고 있었다. 고구려 내부에서도 새로운 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연개 소문이 사망한 이후 후계 구도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형제들 간의 권력 다툼은 국가의 뿌리를 뒤흔들었다. 양만추는 이를 예감한 듯 수시로 사신을 통해 국경 상황을 보고받았고 자신의 병력만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의 전조가 도달했다. 당나라가 다시 군을 일으켜 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내부 분열을 이용해 국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었다. 양만추는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을 넘어 그들을 막아야 한다. 그는 전투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적의 숨통을 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습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안시성의 병사들은 밤을 틈타 국경 너머의 당군 주둔지를 급습했고 예기치 못한 공격에 당군은 혼비백산하여 퇴각했다. 이 승리는 전술적 이점보다는 사기와 명분에서 더욱 큰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는 아직 살아있었고 양만추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그 후 몇 해가 더 흘렀다. 세상은 점차 변했고 고구려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과 신라 그리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고구려는 더 이상 과거의 강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도 안시성은 변함없이 서 있었고 양만추는 꺾이지 않는 방패처럼 남아있었다. 어느 날 병사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장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전쟁을 반복해야 합니까? 양만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네. 하지만 우리가 멈춘다면 그 다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네. 내가 지키는 것이 성 하나라면 그대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일세.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성벽 위의 깃발은 바람에 더욱 높이 휘날렸다. 이후의 전투에서도 양만추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돌로 만든 성벽처럼 그는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협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의 사신은 뇌물을 들고 그의 진영을 찾아왔고 신라의 사신은 동맹을 이유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나는 고구려의 장수여. 나라가 살아있는 한낮 또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소. 그렇게 또 다른 겨울이 다가왔고 양만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이 내리면 병사들과 함께 눈을 쓸었고 봄이 오면 성벽을 수리하며 백성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장수였다. 그의 말은 항상 짧고 단호했으며 명령은 언제나 공정했다. 어느 날 백성 하나가 말했다. 이 성이 무너져도 장군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양만춘의 진짜 힘이었다. 그가 있는 한 고구려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해봄 평양성에서 급히 날아든 조서 한 장이 안시성에 도착했다. 국왕이 보낸 사신은 지친 말을 타고 먼 길을 달려왔고 성문 앞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모두가 길을 비켰다. 양만추는 조용히 성로 아래로 내려가 사신을 맞았다. 사신은 조심스레 문서를 꺼내어 조서를 낭독했다. 국경을 수호한 그 충정에 감복하여
양만춘 장군을 대사에 봉한다. 평양으로 와 조정에 참여하라. 병사들은 놀라고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양만춘은 조용히 그 사신을 보며 물었다. 조정은 살아있소? 아니면 권력만 살아있소? 사신은 대답하지 못했고 양만춘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안시성을 떠나지 않소. 내가 필요 없는 날이 오면 그때 스스로 떠날 것이오. 그렇게 그는 다시 성벽 위로 올라갔다. 그 아래의 들판은 어느새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린 아이들은 그 들판을 달리며 활을 쏘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나무로 만든 검을 들고 양만춘을 흉내냈다. 나는 양만춘이다. 당나라 황제도 두렵지 않다. 사람들은 웃었고 양만춘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지켜내려 했던 것이었다.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웃음, 아이의 꿈. 그것이 진짜 고구려였다. 하지만 평양성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연남생과 연남권 형제의 싸움은 더욱 깊어졌고 왕은 병약해져 더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조정은 신하들의 음모로 가득 차 있었고 병사들은 급료를 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양만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 전쟁이 더는 외적과의 싸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고구려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고 안시성의 성벽만이 마지막 희망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젠 성 하나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지켜야 할 시간이라고. 그는 사람을 보냈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병사들을 조용히 불러 모아 평양으로 보냈고 그들은 조정의 부패를 막기 위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을 받았다. 양만춘은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은 그 자체로 검이었다.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려 해도 양만춘이 알면이라는 말 한마디면 조용해졌다. 그는 성 밖으로 군사를 보냈고 백성을 위해 곡식을 풀었으며 상인에게는 공정한 세금을 부과했다. 그에게 있어 군주란 왕좌에 앉은 자가 아니라 백성을 배고프지 않게 만드는 자였다. 안시성은 곧 고구려의 마지막 모범이었다. 당나라의 움직임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백제와의 연합을 고려한 동맹이었고 신라는 이미 당나라의 발밑에 누워 있었다. 남쪽에서는 신라 군세가 압박을 가하고 동북에서는 말갈 쪽의 동요가 심상치 않았다. 고구려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채 흔들리고 있었고 양만춘은 또다시 결정해야 했다. 이번에는 수성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었다. 그는 병사를 소집했다. 예전의 노병, 이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된 자들도 다시 검을 들었다. 그들은 양만춘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움직였다. 고구려를 위해 우리가 또 싸워야 할 시간이다. 그의 군대는 성을 떠나 북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말갈 쪽의 준동을 진압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외적의 침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다. 양만춘은 기습과 유인전, 야간 이동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고 그의 군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적은 그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고 방어를 세우기도 전에 무너졌다. 이런 전투가 반복되면서 당나라와 신라는 양만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전쟁터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공포를 통해 전쟁 자체를 지연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쇠보다 약하고 시간 앞에선 장수도 무너지기 마련이었다. 어느 겨울 성 밖을 정찰하던 중 그가 화살을 맞았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으나 그 후유증은 오래갔다. 병사들은 걱정했고 백성들은 매일 성벽 아래에 촛불을 들고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 성주가 자리에 누워있으면 성도 쓰러지는 법이다. 그는 상처를 숨기고 다시 성벽을 돌았고 그 모습에 병사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구려 왕실의 마지막 사신이 도착했다. 나라가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소식, 그리고 조정이 평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옮긴다는 결정. 사신은 양만춘에게 말했다. 장군, 이제는 성을 포기하고 왕실을 지켜야 합니다. 양만춘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성을 지키는 자요. 왕실이 성을 지켜주지 못하면 내가 백성을 지켜야 하오. 그는 떠나지 않았다. 평양이 무너지든 왕이 도망가든
그는 마지막까지 안시성을 지켰다. 그 후 수많은 외적이 다시 안시성을 향해 몰려왔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알았다. 양만춘이 살아있는 한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그 전설은 성벽을 따라 울리는 바람과 함께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신화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의 노래가 되어 불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조용한 밤, 달빛 아래서 그는 조용히 병사 하나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할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대는 잊지 말게. 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돌이 아니라 사람일세. 병사는 울었다. 양만춘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검이 아니라 방패로 살고 싶었을 뿐이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성로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가 전설이 아닌 살아있는 고구려의 혼임을 깨달았다. 달빛은 차가웠고 성벽 아래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양만춘은 여전히 갑옷을 벗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는 고구려의 깃발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전장에서 벗겨낸 당나라 장수의 칼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칼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에게 칼은 두려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경고였고 그 자체로 전쟁을 멈추게 하는 상징이었다. 안시성은 더는 단지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고구려의 정신이자 이 땅에 살아있는 최후의 희망이었다. 성을 지키던 병사들은 세월과 함께 나이를 먹었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성을 배경으로 자라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멸의 성이라 불렀고 양만춘은 그 중심에서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멸망이 가까워지던 해 말갈 쪽의 동부 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협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북의 유민들은 불안에 떨며 각지로 흩어졌다. 그러나 안시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만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의 조정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자를 보내 나라의 마지막 수문장이 되어달라고 청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성을 나라로 알고 지켜왔소. 이제와 따로 국경을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는 다시 병사들을 소집했다. 이번에는 노장들뿐만 아니라 아이 때부터 성벽을 보며 자라난 젊은이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영웅을 눈앞에서 본 이들이다. 검을 쥔 손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이미 전사의 것이었다. 양만춘은 그들에게 말했다. 전쟁은 기술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오. 마음이 먼저 꺾인 자는 칼을 들어도 적을 베지 못하오. 그대들이 지켜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이 성에서 자란 사람들의 꿈이오. 젊은 병사들은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고 고요한 안시성의 새벽 하늘은 다시 전운에 휩싸였다.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은 사방에서 고구려를 압박했고 많은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안시성만은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양만춘의 명성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의 이름 앞에 병사들이 검을 멈췄다. 신라의 장수 김유신은 말한다. 저 양만춘을 어찌 이기겠는가. 그를 쓰러뜨리는 것은 고구려를 2번 죽이는 것이니라. 그러나 전쟁은 피할 수 없었고 고구려를 완전히 삼키기 위해선 반드시 안시성이 무너져야 했다. 결국 당나라 황제는 다시 대군을 보내 안시성을 포위하게 했다. 그날부터 다시 고구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연합군의 병력은 30만. 병기와 식량, 보급선까지 철저하게 준비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반면 안시성은 남은 병력이 5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만춘은 웃었다. 우리는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시간을 버는 것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라도 더 이곳을 지키면 고구려의 혼은 끝나지 않을 것이요. 그는 지구전을 준비했다. 식량을 나누고 병사들을 2조로 나눠 교대로 전투를 벌이게 했으며 밤에는 모두 잠들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게 했다. 병사들은 피곤했지만 노래는 사기를 지켰고 안시성의 밤은 불빛과 북소리로 가득 찼다. 공성전은 치열했다. 거대한 투석기와 구루마, 불화살과 화염병이 성벽을 향해 날아왔고 성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병사들은 성벽이 무너지면 사람의 육체로 그 빈자리를 채웠다.
벽이 무너지면 내가 벽이 되겠다. 이 말은 어느 병사가 외친 것이었지만 곧 모두의 구호가 되었고 피투성이가 된 청년들이 기꺼이 그 말을 따랐다. 양만추는 밤새 성벽 위를 돌며 쓰러진 병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그는 전장의 사자였지만 전우의 죽음을 가장 먼저 품는 사람이기도 했다. 하루, 이틀, 열흘,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당나라 군은 지치기 시작했다. 보급선이 끊기고 병사들은 병들기 시작했으며 기병은 초지를 잃고 움직임이 둔해졌다. 신라는 이미 병력을 절반 이상 잃고 물러났고 당군마저 철수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양만추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남은 병력 중 가장 젊고 빠른 병사들을 뽑아 밤중 기습을 준비했다. 어두운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틈을 타 안시성의 북문이 조용히 열렸고 병사들이 말없이 달렸다. 그들은 보급기지를 급습했고 당나라의 병참선을 불태웠다. 그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성벽 위에서 그 장면을 본 양만추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났소. 연합군은 철수했다. 안시성은 또 한 번 지켜졌다. 그러나 양만추는 더는 웃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전투가 끝난 그날 밤 그는 성벽 위에 조용히 앉아 달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누웠다. 병사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지켰소. 이제 그대들이 이어가시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다. 고구려는 성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안시성에는 양만춘의 조각상도 무덤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유언을 따라 시신을 태우고 그제를 성벽에 뿌렸다. 그리하여 그는 진정 성과 하나가 되었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전설로 남았다. 오늘 우리는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 양만춘 장군과 안시성 전투의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맞서 싸운 외로운 성 그리고 그 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한 사람의 믿음.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록했고 민족은 그의 정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처럼 고구려는 성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진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역사 속 전설, 전쟁, 그리고 인물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알고 싶은 인물이나 전투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